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1966년 어느 늦은 밤 해인상 헛버전 깊숙한 곳에서 효봉 스님은 마지막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3장의 문서를 봉인하며 그는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을 4년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같은 시기 월락산 자락에서 탄 허스님 역시 깊은 선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병오년, 정민년, 무신년, 그리고 그 너머 계룡산을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 두 분의 큰 스님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5년까지 봉인을 명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60년 만에 풀린 봉인 너머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경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2022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두 분의 큰 스님이 목격했던 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2045년까지 한반도와 인류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 첫 번째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하나 스님은 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년에 이르면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동튼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태어나는 걸까요? 무엇이 죽는 걸까요? 2016년 초봄 한국 정치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오랜 시간 국민을 지배했던 낡은 구조들이 마치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무너져 내립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통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종교인도 군인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밝히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존재. 그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과거의 좌우 대립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백두산 상궁에 이상한 구름이 며칠간 머물고 무지개 빛 기운이 동해를 향해 펼쳐집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는 대청소를 겪게 됩니다. 하나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소두무족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머리는 있으나 몸이 없는 존재.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2027년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모든 콘텐츠를 완벽하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와 가짜 뉴스의 경계가 사라지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치인의 연설, 언론의 보도, 전문가의 분석조차 믿을 수 없게 되지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위에 기대어 살아온 거짓 전문가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실체 없는 명성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만든 완벽한 거짓보다 어설프지만 진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만연할 때 비로소 진실의 가치를 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환하다. 2018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수백만 명의 직업을 잃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그동안 물질과 기술에만 의존해온 사회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재능을 공유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하우 스님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버틴다. 서양이 기술을 만들었다면 동양은 사람을 키운다. 2029년 대청소는 절정에 이릅니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모든 분야에서 낡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혼란은 언제 끝나는가? 효봉 스님은 답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정화다. 썩은 것을 태워야 새싹이 돋는다. 그리고 2030년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효봉 스님의 역성록계는 2030년 4월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서울광장에 무릎을 꿇고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사과한다. 처음에 예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일본 동부 해안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쿄의 기능이 마비되고 후쿠시마의 상처가 다시 드러났죠. 자연재 앞에서 일본의 오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2030년 새로운 일본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 앞에서 일본 총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 타어 스님은 이 장면을 예견하며 말했습니다. 섬나라의 교만이 깨지는 날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다리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해부터 한반도는 세계 피난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2031년 지구기온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섭니다. 극지방의 비행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이 소몰되고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유럽은 아프리카로부터 밀려오는 난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은 중남미 난민들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정신적 각성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나눔의 기쁨을 압니다. 2032년 한국 정부는 아시아기후 난민 수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수십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땅이지만 큰 품을 가졌다. 위기의 시대의 문을 여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2033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난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한국 사회와 융합되면서 전에 없던 창조적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새로운 예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사상들이 한반도에서 꼽히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경악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니 작은 나라를 다는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의 순수함을 넘어설 때 진정한 힘을 얻는다. 석길에 흐려지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2034년 과학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그곳에서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의식은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장이다. 쉽게 말해 영혼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종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과학은 영혼을 부정했고 종교는 과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세계가 만납니다. 뇌파와 양자역학을 통해 영혼의 파장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된다는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무신론자들은 당황하고 종교인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효봉 스님의 제자들이 60년 전 스승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을 공개합니다. 2034년 무렵 서양의 과학자들이 동양의 진리를 증명하리라. 그때가 되면 한국의 정신문화가 세계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립니다. 불교, 유교, 도교가 어우러진 한국의 전통 사상, 조상을 공개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그것들이 이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2035년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명상을 배우고 절을 찾아가며 한국의 정신문화를 익힙니다. 한국의 학습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서울은 세계 정신문화의 맥화가
됩니다. 타너 스님은 말했습니다. 물질의 끝은 정신의 시작이다. 서양이 물질을 정복했다면 동양은 정신을 지켰다. 이제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때다. 그리고 2036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축 정립. 많은 예언자들의 이해를 두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대륙이 침몰하며 인류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타노 스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축 정립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성년식이다. 비뚤어진 인류의 정신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다. 2036년 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각성 체험이 보고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명상 중에 또는 꿈속에서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 모든 생명과 연결된 감각,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체험.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36년의 인류는 집단적 각성을 경험한다. 그것이 진짜 지축 정립이다. 물질적 대제형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인류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계룡산을 기준점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타너 스님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계룡산이 지축 정립의 중심이다. 이 땅이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세계를 이끈다. 2036년 이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거의 팽창과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포용과 치유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타너 스님은 이것을 음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양의 에너지가 지배하던 시대, 정복하고 빼앗고 키우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품고 치유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37년 세계 각국은 군비를 대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쟁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무기, 공장들이 병원과 학교로 바뀌고 군인들이 구호활동가가 됩니다. 2038년 이후에는 서울로 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뉴욕의 시대가 끝나고 서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대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도덕적 권위로 2039년 중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여러 지역이 자체를 선언합니다. 타너 스님이 예언했던 중국의 분열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느슨한 연합체제, 그리고 놀랍게도 만주와 요동일부가 한국과의 경제문화 공동체를 선언합니다. 영토의 병합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융합입니다. 타너 스님의 말대로 만주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되지만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화합의 결과입니다.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경쟁과 서열이 아니라 협력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서당 교육과 현대과학이 결합된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시험 점수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인성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마침내 낙원의 문턱에 이해부터 노동은 대부분 기계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2020년대의 불안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압니다. 인간은 이제 창조와 예술에 집중합니다. 누구나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시인이 됩니다. 기본 소득이 보장되고 물질적 걱정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노인은 존경받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란다. 가족의 정이 회복되고 이웃과 나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다. 2042년 한반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협상이나 군사적 압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평화를 진정한 자유가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지도, 부조차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2043년 비무장지대가 개방됩니다. 7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곳에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가니다 군단의 상처 위에 화해의 정원이 피어납니다. 타어 스님은 말했습니다. 통일은 정복이 아니라 귀환이다. 본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2044년 한국은 세계 문화와 정신의 거대한 심장이 됩니다.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배우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영감을 얻기 위해. 서울은 뉴욕과 런던과 파리를 넘어 진정한 세계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퍼져나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효봉 스님과 타너 스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 모든 개인이 스스로 운명의 창조주다. 2045년 인류는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였다는 것을 타너 스님과 효봉 스님이 본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경쟁보다 협력을, 탐욕보다 나눔을 선택했기 때문에 낙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 마지막 장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예언은 경고의자 초대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타너 스님 역시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6년 병원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의 큰 스님이 본 그 변곡점의 시작, 과연 우리는 그들이 본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당부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어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주어진 길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낡은 생각에 갇히는 순간 도태됩니다. 2016년부터 2045년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는 가장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그 한국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배원년의 붉은 말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청소에 바람이 불고 있고 지축정립의 진통이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희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효봉 스님의 역상록 첫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자여, 당신이 바로 예언의 주인공이다. 방관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라. 타너 스님 역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거라. 2026년 병원년, 물질에서 정신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2030년 대청소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2036년 지축, 정립, 영적 성년식이 거행됩니다. 2041년 낙원의 문이 열립니다. 2045년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등대가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는 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셈, 그리고 그 한국을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효봉 스님과 타너 스님이 60년 전 본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사진이었습니다. 가능성의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갈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국의 운명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두 분의 큰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것,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배우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낙원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2022년 병5년이 곧 다가옵니다. 붉은 말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환생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효봉스님은 말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뒤에 태양이 떠오른다. 반응. 스님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땅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거를 읽는 이 순간에도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